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 아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 투자자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업종이 좀 빠졌고, 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지를 한번 해보면, 단기에 제가 생각했을 땐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조선업종이 수급이 좀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할애해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건 디스클레이머고요. 최근에 제가 10월 8일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는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이 조선주들이 빠졌던 원인이 살펴보니까 이 중국의 부양 정책 때문에 이 열연 강판 그리고 철광석 가격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10월 8일에 이 국경절이 끝나고 이제 가격이 반영이 되었는데 1차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가격이 반영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열연 강판도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번에 이제 쉬는 날 끝나고 나서 바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철광석은 1.18%를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게 우려할 만한 그런 센 상승은 나오진 않았다. 물론 추세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후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영업이익률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이 조선주의 주가에는 반영이 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는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10월 4일 날 발표된 신조 성과가 살짝 빠졌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돌아올 수도 있고, 중고 성과가 흔들리거나 그런 모습도 없었기 때문에 신조 성과가 조금 빠졌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수 있는 찬스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여기 살짝 그 주춤한 것도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다. 그래서 후판 가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신조 성과에 대한 왜 이게 주춤하지, 이런 거에 대한 아리송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기대했던 게 뭐냐면, 이 IMO 관련된 이 회의가 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제 82차 회의가 열렸는데, 이 82차 회의가 시장의 기대치를 못 미쳤어요. 그러면 다음번 회의는 언제냐? 계속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번 회의는 2025년 4월 7일부터 11일까지 또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챗GPT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걸 왜 실망했냐? 구체적인 규제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특히 이제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과 같은 구체적인 결정이 2025년 MEPC 83차 회의로 미뤄졌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어요. 이것도 이제 반영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시 이제 83차 회의가 4월 달에 또 내년에 있으니까 이게 계속 이제 주가를 괴롭히는 그런 요인은 아니고 이례적으로 지나가는 거 아니겠냐. 그렇다면은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제 프리뷰 보고서들을 냅니다. 그래서 좀 살펴봤어요. 현대미포는 인라인 한다는 분들과 그 다음에 소폭 하회할 것 같다, 그냥 고만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내년 보게 되면은 저마진 피더선이 2025년 1분기에 다 인도가 되니까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도 이제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 같다. 여기서 3Q 문제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은 이제 3분기가 살짝 하회할 것 같은데, 이게 일회성적인 요인이지 3분기만 반영하면은 4분기 때부터는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현대미포 요 다른 분은 이제 인라인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 형태를 보게 되면 현재 제가 이제 좀 살펴보고 있는 것들에 의하면 지금 그래프 2에서 조선 쪽이 수급이 많이 비워져 있다가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악재가 나올 만한 건 다 나왔어요. 후판 가격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신조선가 살짝 주춤한 거, 그리고 IMO 관련된 교체적인 정책이 회의에서 82차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 여기서 더 나빠질 거 뭐 3분기 프리뷰에서도 보고서가 뭐 문제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조선업종이 내년을 바라보고 그래도 좀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분류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수급이 많이 비워져 있으니까 좀 볼만하지 않겠냐, 더 나올 만한 악재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관들의 매수를 이제 보게 되니까 이제 조선주들이 여기 노란색이 이제 상위 50등의 매수를 한 것들을 좀 골라봤거든요. 조선주들에 대한 매수가 좀 있어요. 제가 보니 이제 삼성중공업도 과매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미포도 과매도 되어서 올라오고 있고,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과매도 되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수급은 비워져 있고 나올 만한 단기 악재들은 다 나왔고, 실적에 대한 우려도 3분기 뭐 실적 시즌도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고, 지금 괜히 엉뚱한 거 들고서 3분기 실적 두들겨 맞는 것보단 낫죠. 그래서 전 조선업종은 그 주도 업종 중에 하나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주력 업종 중에 하나로 어느 정도 비중을 할애해서 들고 갈 만한 섹터인 것 같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